안녕하세요.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9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시간들이 워낙 방대한 양에 또 외우실 것도 많았기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9번째 시간과 10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심리 측정이나 또 평가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심리검사에서 평가 자료의 통합 및 적용이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이제 전체로서의 개인을 한번 보게 되면, 개인은 유전적, 또 소인적, 기질적 과거의 학습과 교육, 경험,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환경 받으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또 독특한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나 또 성격 특성,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주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또 증상이나 장애, 결함 등은 이렇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적 동맹을 맺게 되는 그 개인이 강점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잠재력, 또 자원 등을 함께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전체로서의 한 개인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개인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계속 우리가 평가 진단할 때 지능도 봤고요, 성격도 봤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어떻도 봤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떤지, 또 갖고 있는 강점은 뭘지, 또 이 사람들이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은 뭘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족 관계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야 한 개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평가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평생 같이 사는 건 본인이잖아요. 다른 배우자보다도 본인을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잘 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와 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전체로서의 한 개인을 이해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또 개인이 옛날에 경험한 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거를 다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인을 어떻게요? 이해하려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겠죠. 또한 심리검사, 심리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개인의 행동, 또 표집 지능, 적성, 흥미, 학업 성취도 및 성격 특성 등의 심리적 속성들을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이 상이한 경우들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개인의 반응들 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상이한 경우들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개인들의 반응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걸 놓고도 어떤 반응들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 남하고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심리검사고요. 그런 검사의 요건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개인 차이 예민한 변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인차들이 있는지 그런 변별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표준어라는 것은 검사받은 피험자하고 그 검사의 기준을 마련해준 그 표준화 표집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 표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서로 돼야지. 또한 신뢰도라는 것은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 제가 먼저 한 몇 시간 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든지 동형검사 신뢰도든지 반분 신뢰도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검사 도구인지고요. 또한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잘 어느 정도 측정하는지 를 의미하는 것서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경험 타당도, 예언 타당도, 공정 타당도 등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시는 게 심리검사의 요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뭐가 있어야 되고 표준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개인 간의 예민한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간의 차에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타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세요. 심리검사라는 거. 그다음 심리평가는 또 무엇이냐면,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면접 및 행동 관찰 자료를 통합하여
전체로서의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하고 해석하여 그 개인이 전체 생활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 심리검사라는 것은 이 안에 포함되죠. 심리평가에.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심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면접도 사용되고요. 행동 관찰도 사용되고요.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정보를 수집해서 잘 기술하고요. 잘 기술한 걸 또 해석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전체 생활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심리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심리검사하고 심리평가하고 어떤지. 그렇죠. 어디까지 나와요?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평가와 심리검사의 차이요. 잘 기억하시겠죠? 물론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혼동할 수 있어요. 심리검사가 뭐고 심리평가는 뭘까? 심리평가 안에 검사도 들어있어요. 포함시켜서 나중에 전체적인 걸 평가하는 게 심리를 전체적으로 이 한 개인을 전체로서 평가해보는 게 어때요? 심리평가. 그쵸? 심리검사는 뭐예요? 객관화되고 또 그 심리적 속성을 어떻게 해요? 상이한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게 우리가 그 심리검사의 요건 중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었잖아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점검하고 가면 신뢰도는 뭐예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반복 측정할 경우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했는데 몸무게 제가 그랬잖아요. 몸무게 잴 때마다 틀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있다는 건 그 몸무게가 그 체중계가 믿을 수 있다는 건 올라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신뢰도를 그래서 확보하는 방안에는 조사자 간 신뢰도라는 게 있고요. 조사자 또는 평가자가 2명 또는 여러 명이 있다면 이들 간의 평가 점수가 일치해야 신뢰도가 있다는 것이 조사자 간 신뢰도가 있고요. 또 검사 재검사법이라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대상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해서 같은 집단에 대해서 두 동형검사를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실시하여서 얻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동형검사가 있어요. 같은 집단에 대해서요. 두 가지 것들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검사 신뢰도는 어떻게 해요? 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두 동형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검사를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분하여서 따로 채점한 후 반분된 두 개의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항목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의 추정치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일관성 분석이라서 크럼바흐 개수라는 것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분법이 지니는 문제점이 단일의 신뢰도 개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하여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를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타당도예요. 타당도라는 거는 한 검사 혹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또 제대로 재고 있는지, 정말 잘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요. 타당도란 이 검사는 무엇을 재고 있느냐 했을 때 이 검사는 재려고 하는 능력과 특성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잘 재고 있느냐 하는 개념이죠. 몸무게를 잰다면서 제가 키를 재고 있다거나 키 잰다면서 몸무게를 재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지능을 검사한다면서 지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준거 타당도가 있죠. 여기서도 검사 점수와 어떤 준거 점수와의 상관을 구하여 타당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예언 타당도라는 게 있고 공언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현재 측정을 근거로 미래 어떤 것을 예언하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예언 타당도가 높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학 입학 능력 검사가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죠. 그게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를 정확하게 예언하면 할수록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검사다라고 뭐가 대학 입학 능력 검사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공인 타당도라는 것은 예언 타당도가 현재 측정된 점수가 미래 측정될 예정인 점수를 얼마나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예언의 미래 것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타당도 현재 측정한 점수가 기존의 다른 검사에서 얻은 점수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정도를 갖고 있다. 공인된, 예전의 것에 공인된 것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사가 얼만큼 매치하는 정도가 높으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타당도가 있죠. 구인은 뭐죠? 이루고자 있는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평가에서 아직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측정했을 때 그 평가가 과연 과학적 이론에 비추어 뭐 어느 정도나 의미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뭐를 흥미라든지를 낸다든지 자아 개념을 이제는 측정을 검사하려고 할 때 그거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이 제대로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맞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구인타당도, 이루고 있는 개념들이 맞느냐라고 보는 게 구인타당도라고 볼 수 있고요. 수렴적 타당도라고 보는 거는 동일한 특성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 측정될 때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타당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동일한 특성이 여러 가지로 측정될 때도 얘가 상관관계가 높다면 수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또한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이거는 목표로 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있느냐. 내가 평가하라고 하는 이 검사에서 만약에 지능을 평가라고 하는데 이 지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검사가. 그러면 높으면 얘는 어때요? 내용 타당도가 높은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면요. 신뢰도가 이제 검사 점수의 안정성에 관한 것인 반면 뭐예요? 안정성도 신뢰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에 있는 반면에 타당도 같은 경우는 외적 증거하고 맞느냐 증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요? 외적 증거에. 그래서 검사의 타당도 검증에서 중요한 일은 알맞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자, 여기 타당도가 있는 거. 자, 이만큼. 신뢰도. 그 다음에 타당도가 없는 거. 이건 오차 범위.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랬을 때 신뢰도는 뭐보다 우선해요? 전체도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떤 검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 타당도도 반드시 높은 것을 한다. 즉, 이게 높으면 이게 높을 수 있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하여서 타당도도 반드시 높다? 그렇진 않죠. 여기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뢰도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타당해. 그러나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검사가 이런 쪽으로는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훨씬 이런 그 서술식으로 나온 문제를 풀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전으로 하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검사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증거와의 상관, 타당도는 그 검사 신뢰도 개수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그린 그래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한 검사와 다른 어떤 증거와의 상관인 타당도 개수 같은 경우 그 검사의 신뢰도 개수의 제곱근을 초과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이에 비례해서 낮아지겠죠, 당연히. 역으로 표현해서 신뢰도 없이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아까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면 다, 그래서 틀린 거. 타당도하고 뭐 신뢰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틀린 답을 구해라. 그러면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검사의 타당도는 그 검사의 신뢰도에 의해서 제한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문제들은 사실 좀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늘 염두에 두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린 그래프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신뢰도 부분, 여기가 타당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가 오차 범위고, 그렇죠? 그런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기술 통계 볼게요. 기술 통계는 뭐죠? 기술 통계에서 어떻게 이제는 뭐가 사용되는지 보시면 그 중앙치라는 게 있고요. 최빈치가 있고요. 또 범위라는 게 있고 사분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통계를 배우시면 다른 과목 할 때도 이제 통계는 늘 사용되게 되는데
중앙치라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여러 가지 점수가 있으면 전체 사례수를 상위 2분의 1과 하위 2분의 1로 나누는 지점. 그쵸? 그런 거를 말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12, 13, 16, 19, 20과 같이 5개의 사례가 크기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게 그 중에 위치한 뭐예요? 16이 중앙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사례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는 16이 중앙치가 되듯이 만약 20이라는 점수를 가진 사례가 하나 더 있다면 총 사례수는 짝수가 되니까 16 더하기 19분의 2, 그러니까 나누기 2 뭐 이렇게 해서 17.5 되듯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얘가 좀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항상 사례수에서 반에 해당되는 거. 이 중앙치라는 거. 최빈치라는 것도 쉽겠죠. 가장 많은 빈도를 지닌 점수를 말한다. 자, 이렇게 11개 중에서 18은 어때? 하나, 둘, 셋, 4개. 빈도가 제일 많죠. 그래서 최빈치가 된다. 그래서 최빈치가 뭐예요? 빈도의 크기가 다 같은 경우에는 최빈치가 없다. 예를 들어 1, 8, 12, 13, 15의 경우에는 최빈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빈치가 이럴 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범위가 뭘까요? 보시면 그 범위는 점수 분포에 있어서 최고 점수와 또 이제 최하 점수까지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범위를 R이라고 간단히 우리가 표현하면 R은 최고 점수 빼기 최저 점수 플러스 1로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2, 5, 6, 8 네 점수가 있는 경우 범위는 어떻게 해요? 8 빼기 2 더하기 1은 7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범위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 점수에서 최저 점수 빼고 뭐 하라고요? 플러스 1.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4분 편차는 뭘까요? 뭘 구하는 걸까요? 4분 편차 같은 경우 자료를 쭉 늘어놓고요. 제일 작은 쪽에서 4분의 1, 또 4분의 3 지점에 있는 자료 2개를 택하여 그 차이를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분 편차 같은 건 범위가 양극단의 점수에 좌우된다는 단점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 분포상에서 양극단의 점수가 아닌 어떤 일정한 위치에 있는 점수 간의 거리를 이제 비교하자는 것인데 100분의 50을 중심으로 상하위 쪽으로 100분의 25가 되는 평균 거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그리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통계라든지 이런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그 말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하고 계속 연관돼서 이렇게 기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좀 알아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심리검사에서 평가자의 통합 및 정의에는 기억나세요? 보실 때는 우리가 평가 대상으로서의 개인을 볼 때 전체로서의 개인을 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개인을 볼 때 심리 검사만 해서 이 사람을 딱 이거다라고 진단을 내린다든지 평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심리 평가는 심리 검사와 뭐 다르다 그랬죠. 심리 검사는 어떤 객관화된 검사라든지 뭐 표준화된 검사, 비표준화된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 그 검사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심리 평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심리 평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한 검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관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집된 정보를 갖고 이 사람을 잘 해석해내는 것이 여기 가장 심리평가에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요건이라는 건 또 뭐라고 그랬죠? 개인차의 예민한 변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표준화라든지 신뢰도라든지 타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는 뭐고 타당도는 뭐다라는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신뢰도하고 타당도에 대한 부분은 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다뤘지만 이번 또 한 번 다뤄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타당도 부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 있고 신뢰도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오차범위 있었을 때 신뢰도가 어디에 더 타당도를 더 덮는 부분 그런 거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늘 기억하고서 계시면 서술형의 문제를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나올 때는 훨씬 용이하게 풀으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 내용을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봤고요. 우리가 기술 통계에 있어서도 또 뭘 봤죠? 우리가 중앙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빈치가 어떤지,
또 범위라는 건 어떤지, 또 사분 편차라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예제들을 조금 더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문제가 나올 때는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모르면 숫자가 나오면 일단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그리 어렵게 꽈서 나오는 계산은 아니시기 때문에 기본을 알면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와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안타깝네요.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